초등학교 동창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소개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데 익숙했던 맏딸과 곱게 자란 막내 아들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음식 솜씨는 좋으셨어요? 원래 음식 솜씨는 이렇게 해놓으면 손맛이 있는지 반찬이 뭐 맛이 있고, 예. 뭐 칼국수 같은 거 이제 밀면은 똑 하나같이 밀어. 칼갈면 크기가 차이가 없어. 그때는 그래도 요즘은 못해요. 이제는 팔이 아파가지고. 그 젊을 때 일 맡한 그 영향도 있겠지만 나는 뭐 동장, 이장 한다고 뭐 한 20년 동안 맨날 칠랑팔랑 댕기고 집에 일 뭐 모르고 그래 집에 좀 식구를 다 맡겨놓고 했으니까 고생 이때까지 오늘날까지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할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뭐 별일 없으면 내가 저 안동 보일부 갔다 올 테니까 칼국수 좀 해놓으라고요. 예? 예? 아니 갑자기 웬 칼국수? 아니 할머니 팔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팔이 아프지만은 오늘 그 수고스럽더라 칼국수 좀 밀어가지고. 아하, 과연 해주실까요? 안동 좀 갔다 올 테니까 좀 해놓으라고요. 그건 내 마음이고. 갔다 올게. 일찍 와요. 네. 칼국수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유유히 바깥일을 보러 가십니다. 늦은 오후, 할머니가 주방에 나오셨습니다. 결국 칼국수를 만드시는 할머니. 먼저 밀가루 반죽을 준비합니다. 이 칼국수 만드는 거 힘드실 텐데도 아버님이 드시고 싶다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요. 좋아한다고요. 그저 뭐 먹으면 먹는 데다 하고 뭐 아무것도 음식 나무래는 없어요. 소들어 들어난 걸 다 좋아해. 할머니가 만드시는 음식은 모두 잘 드신다는 할아버지. 팔이 아프긴 하지만 할아버지의 특별 주문에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하십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크기가. 뭐 솜씨대로 하는 거지. 이야, 정말 할아버지 말씀대로 면발의 너비가 똑같네요. 면발을 만들어내는 동안 냄비 안에선 육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리하여 칼국수 준비 끝. 이제 저녁 자시러 어서. 30분요. 뭐 하는데 뭐 일이 바쁘나. 아니 국수 삶으면 뭐 곧 먹어야 되는데 안 퍼질 때. 아버님 몇 시에 오신대요? 모르겠어. 곧 올라했어요. 곧 오신대요? 예? 곧 오신대요? 예. 곧 오신다는 할아버지 말씀에 할머니 손길이 바빠집니다. 할아버지 오실 시간에 딱 맞춰 칼국수를 완성하시려는 할머니. 이제 됐다. 드디어 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눈으로만 봐도 구수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야, 정말 맛있겠는데요. 하지만 곧 오신다던 할아버지는 감감무소식. 전화 통화 후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할머니는 애가 탑니다. 급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어보시는데 몇 번을 해도 받질 않습니다.
어째 평생을 그러고 있어요. 나 못 살겠다. 드디어 할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칼국수의 쫄깃한 면발은 결국 본래의 모습을 잃고 퉁퉁 불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런 칼국수를 본 할머니는 더 속이 상하십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았네요. 바로 그때 골목길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님 네. 많이 좀 늦으셨네요. 예? 많이 좀 늦으셨어요. 예, 좀 늦었어. 어머니 칼국수 해놓고 계속 기다리셨는데요. 글쎄, 많이 기다리면 돼. 내가 가지 먹어줘야지. 아이고 이걸 어쩜 좋습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래도 일단 자신 있게 집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 여보 나왔어요. 에이, 여보 내가 좀 늦었지. 이제 국수 먹읍시다. 늦게 왔다. 미안해요. 어제 노래방 갔다 왔어요. 아, 어제 경로당에 녹음에 빠져가지고 저 송에 서로 만들다가 그래 왔지. 자, 국수 먹으러 갑시다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신 할아버지. 미안하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요. 만 받으면 되는데요. 할머니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높이시고 애써 모른 척하십니다. 칼국수가 어디 있나 보자. 아, 여기 있구나. 드디어 칼국수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입기가 나서 다 불었네. 이제는 국물조차 사라진 칼국수. 면발이 불어도 너무 불었네요.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할아버지. 아니 그런데 할머니 걱정은 안 되세요? 아마 내가 늦게 오니까 화가 났는가 봐요. 오락할 때 안 와가지고 화가 난 것 같아.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예. 정성을 다해 칼국수를 만들었지만 시간을 지키지 않은 할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한데요. 할머니는 마음을 쉽게 풀지 못하십니다. 걱정되지 뭐. 혹시나 전화 안 받으면 사고 나실까 봐. 그게 걱정이다. 전화 받아가지고 뭐 어떻다 하면 괜찮은데 한 번에는 암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교통사고 나는 게 더 싶어가라. 그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번호 있거든 전화를 하긴 걱정하지 마서 노래방 가가 노고 있는데 나도 그 노다 이제 왔니다. 이래가 안심을 했다 카이. 팔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노 부부의 밤은 오늘따라 춥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할아버지가 출근하지 않는 휴일입니다. 아직까지 냉랭한 노 부부. 할아버지는 계속 눈치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할머니 마음을 풀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할머니의 계속되는 침묵에 아침도 거르고 자리에서 일어서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아, 사과밭에 전지하러 갈게요. 오면 안 돼? 할아버지가 밭에 일하러 가신답니다. 못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집안일은 물론이고 밭일도 서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풀기 위한 작전이 아닐까요? 어머님이 화나시면 어떻게 풀어주세요? 화나면 뭐 나이 많이 가면서 이제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달래주지.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 법. 그래서 할아버지는 사과밭을 선택하셨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밭일, 혼자 일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식구는 전지하러 와야 되는데 젊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못하고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와 있고 나 혼자서 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차근차근 최선을 다하는 할아버지. 어머님이 참도 갖다 주세요? 참은 뭐 늘 갖다 주는데 오늘은 아마 갖다 주겠나.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께서 밭에 오셨습니다. 아침밥도 안 드시고 저기 와까지 오지도 안 하고 자 이거라도 드시고 하세요. 갑니다. 빈속에 밭일을 하는 할아버지 걱정에 간식을 챙겨오신 할머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마디 말조차 붙이지 못하셨는데요. 할머니가 너무 애틋하고 고맙기 때문이겠죠. 그런 할머니 모습에서 막내 아들을 보듬어 주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의 배고픔을 달래는 건 이 새참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일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잘 챙겨주시네요. 젊을 때부터 뭐 늘 어디 갔다 오면 잘 챙기고 늘 날 잘 챙기고 늘 그랬어. 지금도 그렇고. 그럼 고맙다는 얘기도 자주 하세요? 뭐 이 경상사나이 무뚝뚝해서 뭐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 그런데 뭐 실제 표현은 잘 안 하는 이래. 마음은 안 그러신데.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자주 안 하고 그래.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하고 그래. 오늘은 할머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할머니도 일단 외출복을 챙겨 입으셨는데요. 할머니 눈치만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어렵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럼 뭐 오늘 김밥 뭐 시장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모처럼만 있어요. 뭐처럼 뭐 영광을 많이 같이 가면 되지. 평생에 처음이다. 오늘은 청성읍내 5일장이 열리는 날 두 분이 함께 장에 가십니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는 일은 그동안 할머니 혼자 몫이었는데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네요. 춥나 이래가지고 잠바로. 할머니를 꼼꼼히 챙겨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 싫은 것 같진 않죠? 온다 나와. 차를 탈 때도 당연히 할머니 먼저. 버스는 들뜬 노부부의 마음을 싣고 신나게 달립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다시 할머니 챙기기에 바쁘십니다. 짜리. 내 손좀 붙들고 이래가. 이래. 난생 처음 할머니와 함께 5일장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팔을 잡아주고 걸음을 맞춰 보시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할아버지의 친절에 할머니는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얼마야? 노 부부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식료품 가게였습니다. 콩나물 쳤네 하고. 할머니가 물건을 고르면 계산은
할아버지가 하십니다. 오늘은 실컷 장 보셔도 되겠네요. 내가 이건 방금 줬어. 고등어 저거 삼아서. 고등어. 그 날 줘. 무거운데. 아침도 당연히 할아버지가 드셔야죠. 다음에 들른 곳은 할머니의 필수 코스 생선 가게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잡안 강고등어. 예, 요거 하시면 돼요. 자반 고등어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하네요. 노 부부가 처음으로 5일장에 같이 온 날 할아버지는 무거운 장 가방도 처음으로 짊어져 봅니다. 건어물 가게에서 김도 사시는 할머니. 얼마요? 5천.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 할머니는 이미 저만치 앞장서 가는 중입니다. 혼자 5일장을 다니셨던 할머니가 오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왔다는 걸 잠시 잊은 건 아닐까요?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어디다 두시고 혼자 오셨어요? 안 따라와. 모르고 여 온 줄을 모르나. 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거기 계신 줄 모르시죠.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사라진 할머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간지 앞에 갔는데 혼자 그리 가쁘노? 다행히 금방 서로를 발견하셨네요. 여기 고깃집이라 야. 삼겹살 좀 사가지 뭐.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삼겹살. 할아버지가 이번엔 카드로 결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돼. 내가 와는 부치 없이 하지 뭐야. 몰라요. 저는 몰라요. 오늘은 예. 앞장 서가지고 돈 내기니까. 할아버지가 든든하기만 합니다. 어머님 아까보다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내가 처음으로 함께 온 5일장. 할아버지 덕분에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는 또 바쁘십니다. 이번엔 넥타이를 매시고 어디를 가시려는 걸까요? 노래 연습하러 가려 그러는데 당신도 같이 가요? 생각해보고요. 생각해보고 네. 뭐 좀 이따가 올래요? 생각해보고요. 생각해보고 그래요. 5일장에 갔다 오시자마자 경로당 일까지 보시는 할아버지. 정말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마을 노인 회장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가만히 이거 하나씩. 백세 인생 노래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활력이 될 만한 행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로당에 백세 인생 노래를 뭐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싶어서 그래 정신 먹고 여기 왔어요. 예, 부르겠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때리러 오거든.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로 오거든.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며 자꾸 창문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할머니를 기다리시는 것 같죠? 날 데리러 오거든.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집 밖으로 아직 나오시지도 않으셨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어디 가시게요? 예. 아까 나 오락해가지고 경로다 가보려고요. 예. 평소 자주 들르진 않지만 할아버지가 준비한 노래 교실에 꼭 한 번 가고 싶다는데요. 지친 몸을 이끌고 경로당으로 향하는 할머니.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에 도착하셨는데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한참 동안 앉아 계십니다. 아니 어머니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아빠가 저번에 갈라 했더니 못 가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예.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고 이래가 있는 중이래. 아니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릴까요 한번? 아니요 나도 그래 걱정시켜. 당신 몸이 아파도 할머니는 언제나 할아버지 걱정이 먼저입니다. 오늘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깨와 팔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 할아버지가 빨리 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 이사서 노래를 마치고 다 같이 박수로 합시다. 경로당 노래 교실을 마치고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서두르십니다. 할머니 기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건지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경로당 올라 그래 놓고 안 왔어요. 아이고 몸이 괴로워 못 잔대. 몸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노? 죽도 사도 못해 하는 거지만. 건강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뜸 치료 방법까지 배우셨다는데요. 일단 왼쪽 팔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합니다. 이럴 때마다 평생 고생만 한 할머니가 자꾸 안쓰럽기만 합니다. 뜨거우면 띄버리지. 그러니까 좀 어때요? 기분이? 모르겠어. 그만 아주 모르겠죠. 한참 있어야 뭐. 언제나 마음 표현이 서툰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빨리 이래가지고 나서야 나도 편하고 당신도 편하고 나이 많은 서로 건강해야 안 아프도록 그래 해요. 나도 노력 많이 할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대서시대 노래를 한번 부를게요.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평생 내조를 하며 고생보다는 행복을 느꼈다는 할머니와 그 할머니 덕분에 지금까지도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할아버지. 두 분의 만남은 분명 운명입니다. 한 사람한테 이때까지 잘 모해준 거 앞으로는 내 나름대로 뭐 잘 챙기고 뭐 어디 참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호강할 것만 남았네요. 많이 많이 사랑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춥나 이래가지고 잠깐 이러면 되겠다. 그거 나줘. 무거운데. 그동안 혼자 오시는 것보다 더 즐거우신가 봐요. 아, 글쎄 든든하지 뭐. 짐을 좀 보내보고 하니까.